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8 학년도 이후 성공적 대입과 학습을 위한 전략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대치동의 아이에리 어학원과 스마트홀 중학회원 대상으로 진행할 거고요. 우리 2009년생 이후의 학생들, 고학생들과 학부모님 대상으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특히 고교 선택과 고교 학점제 요걸 포인트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릴 저는 누구냐면요. 저는 이투스에 있습니다. 네. 이투스는 고등 쪽이라 아직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중서라고 하고요. 저 유튜브 채널도 하나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고교학점제 관련된 것도 좀 찍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도 있고 요 내용 보시고 추가로 더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근데 가셔서 보실 때 좋아요, 구독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운영했는데 21만 7천 원 벌었어요. 1년에 2만 원씩 번 거지.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안 해주셔도 되고 저 월급 잘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보시되 여기 보시면 여기 맨 위에 상단에 사진이 있고요. 여기 저 이름도 써 있고 여기에 URL이 있는데 여기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요 클라우드 클릭하시면요. 입시 자료 엄청나게 제가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따로 필요한 자료들 올려놓고 있고 그리고 2028 관련된 자료들도 앞으로 계속 올려놓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하면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쓸만한 자료들 제가 어디에 올려놨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참고하시고 우리 성공적인 대입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가지고 진행할 건데요. 저는 아들만 둘이 있는데 둘 다 재수하지 않고 목표대학교들을 다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참 부러워서 제 설명의 목표는 우리 재수하지 말고 한 방에 합격하기.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좀 힘을 내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대학 입학 정원과 우리 2009년생 학생들 먼저 좀 비교해 드릴게요. 이걸 학령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요 노리끼리 한 색깔이 2년제 대학교 인원, 그 다음에 초록색이 4년제 대학교, 빨간색이 전체 더한 인원이에요. 자, 근데 우리 2009년생들이 조금 인원수가 적어요. 47만 4천 명 중에 우리가 한 44만 5천 명 정도 되니까 한 3만 명 정도 부족한 거지. 그러면은 한 고려대학교 정도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 친구들은 인원수가 좀 비슷한데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학령 인구가 적어지면 대학 가기 쉬워요?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연세대학교 붙었는데도 안 가실 분? 연세대는 딱히 안 좋아하세요? 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뭐 누구나 선호하는 대학교들 있잖아요. 서강대, 성대, 한양대. 여기 붙었는데 안 간다? 쉽지 않은 선택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학은 누구나 다 원한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경쟁률이 현격히 떨어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N수생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학령 인구랑 대입 정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대학교 가기 쉽다? 아니다. 학령 인구 크게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열공하셔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말씀을 드릴 텐데 6가지 키워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계획표.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무조건 계획표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대입을 치른 아이들은요. 무조건 계획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학업 역량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학생부의 비교과가 충만한 친구를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학업 역량이 잘 갖춰져 있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시대가 이미 한 5년 전서부터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업 역량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학생부를 학업 역량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내신 원점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신 등급보다는 원점수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거보다도 그 원점수 90점과 80점 아니면 92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게 제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원점수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학생부를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이에요. 근데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해서는 액션과 메모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아직은 중학생들이라
너무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대신에 학생부 관리하는 방법인 액션만 우리 오늘 정확하게 이해하고 갑시다. 근데 나는 뭐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찍어놓긴 했어요. 근데 더 알아봐야 괜찮게 뭐 소용없어요. 아직 고등학교 학생부도 못 봤잖아. 중학생이니까 우리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매뉴얼인 방법적인 거 액션만 오늘 배우고 갑시다. 자, 그리고 수능 공부는요. 제일 좋은 방법. 수능을 위해서는요. 우리 QCP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고 못 푸는 문제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미련 갖지 말고 이런 훈련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때서부터는 2022 교육과정에서 수능도 이제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학별고사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학교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학별고사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채점 포인트 논리력이거든요. 우리 논리력 정확하게 이해하고 갑시다. 자, 6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거, 그게 화면에서는 내가 노란색으로 하는데 잘 안 보이네? 잘 보이겠지 뭐.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다 친 거예요. 자, 추가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거 많이 고민들 하실 텐데 뭐 일반고냐 특목고냐 뭐 그렇게도 고민하실 텐데요. 정답 말씀드리고 갈게요. 근데 이건 내 정답이야. 네. 부모님들과 학생분들 자신의 자제분의 그리고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고등학교를 가는 게 맞아요. 아시겠나요? 특목고 자사고 간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고 간다고 무조건 불리하지도 않아. 반대급부터 마찬가지야. 나랑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획표 짜는 거 알려드릴게요. 계획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의 일과표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나의 그 다음 주 일정을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을 적어보고 나면 여기 빈 시간들이 나타나거든. 이 빈 시간에 뭐 할지를 적는 게 계획표인 거야. 그래서 여기 목요일에 1번 시간, 목요일에 2번 시간, 목요일에 3번 시간에 뭐 할지를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히 플래너가 필요한 게 아닌 거지. 그냥 조그만 수첩이면 돼요. 나 여러분들과 부모님들한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우리 조그만 수첩 하나 삽시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스마트폰, 태블릿 썩 좋아하지 않아요. 뭐 태블릿까지는 조금 더 괜찮지만 스마트폰은 난 반댈세. 그냥 정말 핸드폰이 필요하시면 그냥 피처폰을 쓰시는 게 3G 폰을 쓰시는 게 공신폰 쓰시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이게 조절이 안 돼, 조절이. 그러니까 우리 그냥 수첩에다 메모하면서 훈련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1번, 2번, 3번 이 시간에 뭐 할지만 간단히 적으면 되는 거예요. 뭐 1시간씩 나눠도 되고요. 1시간 반씩 나눠도 되고 편한 대로. 그래서 편한 대로 나누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획표를 짜려면 콤파스 가지고 이런 거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언제까지 이 짓을 할 거냔 말이야. 이건 잼민이들 하는 거래요. 우리 이제 중학생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 그래서 계획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분처럼 지우고 잘한다. 네. 야, 네. 네. 어쩌? 네. 이렇게 그냥 조그만 수첩에다가 내가 할 것들을 월요일에 1번 시간, 2번 시간, 3번 시간 이렇게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하시면 되고. 근데 우리 이렇게 비는 시간을 하나 마련해 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되면 혹시 미룬 게 있다면, 미뤄놓은 게 있다면 이때 보충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미뤄진 게 없다면 나 다 했어. 저 시간에 뭐야? 놀아야 돼요. 부모님들 제 부탁인데요. 다 해놔서 빈 시간이 있어. 자제분이 논다 그러면 야 공부가 끝이 어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론 끝은 없지만 나에 대한 보상이야. 철저하게 노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 미루지 말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 근데 계획표를 짜라 그러면 자꾸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계획표 미뤄지는 계획표를 뭐하러 짜요? 막 그래요. 계획표는요. 미뤄지는 게 보이라고 짜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계획표가 없으신 분들은요. 미뤄지는 게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늘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획표 짜시는 게 맞습니다. 미뤄져도 좋으니까 계획표가 있는 게 좋은 거야.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계획표 짜시고 여기 계획표에 중요한 말 써있죠? 서울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잠은 자는 시간에만. 공부 잘하고 똘똘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조는 건요.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잤다는 얘기야. 그럴 거 자신 없으시면요. 일찍 주무세요. 저처럼 10시에 주무세요. 10시에 잔다. 새벽에 수영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수능에 몸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우리 낮 동안에 수업 시간에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잊어버리는 거 뭐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이 누나처럼 이렇게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거. 포스트잇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돼지라고 써놓고 친구 등짝에 붙이고 도망가는 게 아니야. 우리 제대로 활용합시다. 그래서 우리 계획표 만드시는데 제가 왜 계획표를 강조하냐면 나의 일정표의 역할도 있지만요. 사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제가 QCP 말씀드렸잖아요. 빠르게 풀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연습한다. 뭐에 따라서 시간을 보면서. 근데 계획표를 가지고도 우리 시간에 대한 훈련할 수 있고요. 계획표를 잘 쓰시면요. 사고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 수능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사고의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못했어. 그러면 질질 끌어요. 그래갖고 계속 밀려 이렇게 나가고 있다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사고의 속도가 느린 거야. 자, 물론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시험 보고 나면 나 시간 없어서 못 풀었어 그래요. 사고의 속도가 느리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수능은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작년서부터 그런 패턴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표 옳은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못했으면 여기서 딱 끊어. 못했건 했건 간에 딱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못했으면 휴식 시간을 반납하셔야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좀 찍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시간에 대한 감각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간 내 완료하는 연습 이걸 계획표 가지고 훈련을 하잔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밀리는 거 괜찮아. 밀려도 돼. 이걸 100%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많이 밀리겠다 싶으시면 찍고서 나중에 다시 봐. 여유 있을 때. 그래서 밀려도 계획표는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려면 우리 스탑워치가 필수입니다. 그것도 탁상용 스탑워치. 스마트폰 안 돼. 태블릿에 있는 것도 안 돼. 왜요, 선생님? 저 핸드폰에 좋은 거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반문할까요? 수능 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돼요. 됐나요? 스마트폰, 태블릿은 수능 때 안 됩니다. 스탑워치도 원래 안 되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고3 때의 문제긴 한데요. 나중에 바늘 시계로 바꾸셔야 돼요. 아무튼 그건 나중 일. 우리 스탑워치, 디지털 시계로 시간 보면서 훈련하는 거 하십시다. 제가 아까 낮잠 자지 말라는 것도 그거였어. 수능 때 낮잠 잘 수 있나요? 안 돼요. 교수님하고 면접하다 낮잠 잘 수 교수님 잠시만요. 졸음이 와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낮잠 자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자, 그리고 그런 걸 위해 훈련하는 QCP 수학 10문제 푸는데 40분 정해놓고 푸시고 국어 영어 탐구 10문제 푸는데 25분 정해놓고 풀면서 우리 시간에 대한 훈련을 하자는 얘기야. 그걸 평상시 문제 풀면서도 하시고요. 이렇게 계획표를 가지고서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매주 계획표 짜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계획표 이렇게 매주 짜는 거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 거 계획표 짰니? 일요일 저녁에 그것만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짰다 그러면 뭐 우리 한 10,000원 주죠 뭐. 너무 많아요? 그럼 5,400원? 그냥 주세요. 이왕 용돈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 계획표 짜자고요. 그래서 뭐 밀리건 말건 냅두세요. 짰는지만 그냥 물어봐 주시면 돼. 매주. 그럼 우리 학생들 우리 한 달에 4만 원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계획표 짜면서 사고에 대한 훈련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쉽게 교과 편제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22 교과 편제는 2015 교과 편제랑 약간 달라요. 그래서 교과라고 하는 이 초록색들 이게 있고요. 보통 교과가 있고 특성화고랑 특목고에서 하게 되는 특목 선택 과목들이 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일반고 친구들은 이 초록색 위주로 할 거야. 자, 그리고 성적은 이렇게 상대평가 다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다. 몇 개 과목, 융합 선택의 몇 개 과목 빼고는 상대평가다. 그리고 절대평가도 다 같이 표시가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건 지금 뭐 이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1교시가 50분이다. 중학교 때는 45분이었는데, 이거 하루 다 더하면 겁나 많다. 네. 자, 근데 교과가 뭐냐면요. 지식을 배우는 거야. 우리의 학업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는 건데 그 지식을 제대로 알게 됐는지를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교과시험,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하죠.
그럼 시험을 봤으니까 성적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성적이 나오니까 그거를 교과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교과 성적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다 같이 보여준다. 그 얘기고, 자, 그걸 쉬운 말로 얘기하면 바로 내신 성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신이 몇 등급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고, 이 교과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근데, 이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대부분, 공통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뭐, 전사고나 아니면은 뭐 특목고 같은 데 가면 좀 더 빠르게 하기도 하지만, 2학년 때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이 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2학년, 3학년 때 올라가서 이제 진로 선택이나 융합 선택들을 하게 되고, 요 파란색 융합 선택 몇 과목은 얘는 절대평가요. 이건 상대평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교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식 용어예요. 근데 교과 성적이 좋다고 1등급이라고 무조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치? 뭐 강남 같은 경우에 1등급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쵸? 특목고는 1등급 거의 없어요. 뭐 어느 전사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이 개교일에 처음 나오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1등급만이 우수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교과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비교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비교과라는 단어 자체는 정식 용어는 아니래요. 근데 아무튼 그냥 일반적으로 써요. 그래서 요걸 비교과라고 하는데, 뭐 창체서부터, 창의적 체험서부터 시작해서 자율,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 다, 우리 중학교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이라 잘 보이겠지? 난 몰라. 빨간색 글자 중에 제일 자주 보이는 거 뭐예요? 적극이죠? 여러분들 비교과는 적극성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인 학생들이 좋은 거지 비교과가 우수한 학생들이 훌륭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국적으로 학생 기록부가 이제 거의 맥시멈에 찼어요. 그래서 완전 상형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국의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기록부를 너무 잘 적어주셔갖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요즘엔 또 세특 경쟁한다 그러잖아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목별 그거 하느라고 학생부들이 뭐 다 빵빵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차별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 그럼 더 빵빵한 걸 하셔야 돼요? 엄청 큰 빵. 무슨 개근이 이게. 이러니까 아재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뭐, 더 경쟁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머리를 쓰자고요. 이젠 비교과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학업 역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 글씨를 되게 못 써갖고 가능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쓰고 싶게 만들어지지? 전자칠판은 잘 못 썼는데 꼭 한번 써보고 싶었어. 학업 역량이 중요한 거야. 비교과가 아니라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왼쪽은 성적이 나오는 거니까 이걸 교과 성적이라고 하고 이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뽑는 전형을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량이라고 하는데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이 2등급보다 우수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서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니까 지금 1등급에서 9등급에 대한 것보다는 등급에 대한 거는 약간 좀 완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1등급도 1등급의 느낌이 살짝 덜 난단 말이지. 그죠? 형들은 지금 전교에서 4%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여러분들서부터는 1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배가 넘는 인원이 1등급이니까 1등급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별로 차별화가 좀 덜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로는요. 순수하게 내신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신만 보고 뽑기에는 이제 한계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특목고 전사고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아니라고요. 꼭 거기 간다고 꼭 성공이 아니라고요. 물론 겉면으로 보기에는 유리할 수 있어. 근데 나랑 맞지 않으면요. 거기 가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는요. 일단은 내신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어요. 내신 등급의 영향은 줄어들고요. 그래서 점점 대학들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대학들이 순수한 교과 전형을 없애면서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던가 뭐 지역 인재, 지역 균형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리고 순수한 교과 전형은 자꾸 더 밑에 있는 대학들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일단은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만 보고 뽑는 건 이제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렇다고 제가 내신 등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1, 2때 성적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중3 기간이 엄청 중요한 시기다라는 거 알아두시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과 성적만 좋다고 우수한 건 아니야. 그래서 성적과 비교과를 같이 본다.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본다. 그래서 종합전형이라고 해요. 이 종합전형이 바로 학업 역량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적극적인 게 뭐니? 그러면 대부분 친구들이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치? 요거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걸? 제가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요걸 가지고서 학업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대입은요, 수시하고 정시가 있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수시는 6번 쓸 수 있고요. 내신 성적이 좀 중요한 교과 전형이 있고요. 비슷하게 보고 있는 종합 전형이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실기 전형 또는 특기 전형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라 대부분 이제 특목고 친구들이 좀 많이 쓰는 거고, 논술 전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논술은 이제 쓰는 거, 글 쓰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안 해보셨겠지만 좀 장문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아니면 문제를 쫙 해설지처럼 푸는 방법, 그런 것들이 있고요. 뭐 내신 점수 설명드렸고, 서류는 학생 보고, 이제 대학별고사라는 명칭도 알아두셔야죠. 논술이나 면접을 얘기하는 거요. 대학별로 보는. 그리고 수능 최저 아시나요? 분홍색이니까 안 보이네. 네. 수능 최저 설명을 드릴까요? 말까요? 네. 뭐 잠깐 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대학교,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갖고 있는데, 한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학생부를 보고, 학생부를 보니까, 훌륭해서, 이 친구 뽑아야겠다 생각해서 면접, 오세요. 면접 봅시다. 그래갖고 면접을 치렀어요. 면접 보니까, 대답도 잘하고 똘똘해. 그랬더니 마지막에, 수능 보고 오세요. 수능 보고 오시면, 2과목 2등급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넌 최종 합격이에요. 자, 그러면 2과목만 2등급이면 나머지 과목은 몇 등급이든지 상관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니까 2합 4가 되는 거지. 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2합 4면 2 이렇게 받아도 되고 1, 3 그렇게 받아도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대부분 의대가요 3합 4예요. 의대 3합 4가 대부분이야. 이게 뭐야? 1, 1, 2, 5. 엄청 빡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작년 친구들은 전국에서 이과 친구들 기준으로 7% 정도밖에 못 맞췄고, 작년에는 5.3%밖에 못 맞췄어요. 그래서 의대는 내신이 아니라 수능으로 간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3합4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모의고사 봤는데 내신은 차지하고 둘째 문제로 치고, 만약에 모의고사 3번 연속으로 3합4 안 나오면 너는 의대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수능 최저가 앞으로는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수능 최저 맞추기 제일 좋은 과목 1번 영어잖아요. 그쵸? 뭐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 영어 잘하고 있지? 네, 오케이. 네, 영어.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수시가 여기 1번, 2번이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고, 2번, 3번은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일반고랑 특목고가 같이 쓰기 때문에요.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나중에 뭐 또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 유튜브엔 제가 찍어 놓은 건 있긴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아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고 가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일반형 학종을 적극 활용하시고, 특목 전사고 친구들은 탐구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학생부 종합이 메인이 될 거예요. 점점 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도 상위권 대학들은요 약간 학종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던가 아니면은 지역 인재 전형, 지역 균형 전형 이런 것들이 내신을 중요하게 보는데 학생부도 같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좀 많이 보는 학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은 그대로 학생부 종합이고, 그리고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지원 안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한 거야.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요, 모의고사 열심히 보셔야 돼요. 내신 준비하는 것처럼 모의고사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저희 중3 친구로 기준으로 하면 내년 3월달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서울시교육청에서 3월 26일 날 보나? 네,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무슨 글자 이게? 6자예요. 네. 8자 같으네. 6이야. 3월 26일 날 보게 될 건데요. 이 모의고사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모의고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평상시 모의고사를 보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대학이구나. 그러니까 수시는 그보다 조금 높게 쓰자. 잘못하면 납치당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잘못해서 성균관대 납치당하면 어떡해. 감사합니다. 네, 성대 납치 좀 해갔으면. 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중요한 거예요. 수시도 결국에는 수능을 베이스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모의고사 준비 잘 합시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신 준비하는 거에 한 70% 정도의 힘 정도는 쏟으시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입에 대한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중학교 때 1학년서부터 우리 좀 단계적으로 갑시다. 작전을 짜고 가시자고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진로 탐색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어떤 직업을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인류에 공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야 취업이 잘 될까?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 기준으로요, 앞으로 한 15년에서 20년 후에 사회에 진출한다? 근데 앞으로 2040년 이후에 어떤 직업이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전망 좋은 학과를 찾아요. 그건 아니야. 저는요, 굳게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인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그게 학생이라고 생각해. 부모님들 취업 잘 되는 학과 골라주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축과가 이렇게 바닥을 칠지 몰랐어요. 10년 전에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시고 제가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들도 뒤에 가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진로 탐색하시는 건 이건 부모님의 역할이야.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 아이들 보고 찾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교에 진로 선생님들 계시지만 모든 아이들을 세밀하게 케어링할 수는 없어. 부모님의 역할이 전 9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시면 되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요, 솔직히 영어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니까 특히 수학, 저 선행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선행을 너무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막 초등학생들 미적분하고 그러는 거 보면 약간 마음이 아픈데 뭐 하실 분들은 하시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배운 게 아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배운 것과 아는 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지나친 선행은 좀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근데 수학은 조금은 해두시는 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수학이 힘드신 분들은 이런 기초나 연산에 대한 것들 2학년까지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3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수학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뭐 저는 수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 수학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기출문제를 외워서만 풀어도 3등급은 나온대. 그러니까 수학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 좀 훈련을 해 두셨다가 우리 수학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영어 대학교에 올라가? 네. 대학교 진학하시면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 영어야. 1번이 영어예요. 수학보다 더 중요한 과목. 왜? 원서를 보니까. 그래서 기업에 취업할 때도 그렇고 영어가 굉장히 나 진짜 이거 우리 ILE 학원이 영어 학원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사심 전혀 없습니다. 난 이투스 사람이거든. 자,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요. 고등학교 올라가셔서요. 세특 관리하실 때 세특에 대한 거 신경 쓰실 때요. 영어 세특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일단 영어가 첫 번째예요. 모든 학과에 통틀어서 영어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 훈련 열심히 하시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중학교 내신 영어와 고등학교 내신 영어는 특히 강남 지역은요,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 저번에 시험지 한번 잠깐만, 와, 어마무시한, 이걸 고등학생들이 푼다고? 중학교 거는 좀 풀리더라. 보니까, 이건, 이 정도는 나도 하지. 근데 모르겠어. 정말. 뭔 소린지 모르겠어. 물론 전 영어를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영수는 중학교 때 확실하게 다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표 짜시고요. 중학교 2학년서부터는 계획표 짜시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중3들은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년 3월 모의고사가 우리의 포인트야. 중3 친구들 제 말 맞나 틀리나 보세요. 아마 11월 말서부터 2월 말까지 거의 많은 친구들이 좀비화 돼 있을 거예요. 거의 뭐 소파와 무라일체, 컴퓨터 책상과 무라일체 돼서 거의 다이아몬드 이상의 등급까지 만들어 놓으실걸? 나는 그래서 중3 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 여러분들 좀 각오하시고, 그럼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내년 3월 모의고사. 3월 26일 날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 최소 4개는 이상 푸세요. 그리고 방학 때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고등학교 선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중학교 거 정리정돈하는 시간. 여기 3월달 모의고사가요, 중학 전범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이 안 돼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시험에 대한 훈련하시자는 얘기예요. OMR 카드 보시면서 이때 내년 3월 달에요. 340분짜리 시험 본다? 340분이면 5시간 40분짜리 시험, 자, 그래서 5시간이 넘는 시험을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훈련을 하고 가셔야 돼요. 죄송하지만요, 학교에서는요, 이 성적을 보고 어느 정도 아이들을 좀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3들은 요게 목표시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학업 역량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제일 말단에 있는 학업 역량의 베이스는 진로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영어 수학이다. 계획표다. 그리고 모의고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저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게요. 우리 학생부의 테마를 만듭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학생부가 이제 거의 다 상향평준화가 돼서요. 몇몇 영재고라던가 전사고 말고는 거의 다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부가 거의 상향평준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조건이 몇 개 없어. 학업 역량 보여주시는 거하고 테마 보여주시는 거. 근데 이거는 대학교에서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기록부에 테마가 보이는 아이들은요, 평가하기가 좀 더 빠르대요. 평가가 쉽대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뒤에 가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학생기록부에서 그 진로희망사항이 빠졌어요.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화가 되면서 그 진로희망이라는 걸 적게 돼 있었던 게 없는 게 있긴 있어. 근데 선생님은 적어주시는데 대학에서 갈 때 그 부분이 블랭크 처리가 돼서 대학에서는 못 봐요. 물론 지원하는 학과가 있으니까 간호학과를 지원했는데 건축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되겠지. 근데 거기다가 우리는 조금 더 약간의 조미료를 좀 뿌려보자는 얘기예요. 그냥 간호사보단 PA 간호사, CRC 연구 간호사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게 테마예요. 그러면 거기부터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그냥 의사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보다는 왜냐면 대학교 가면 교수님도 물어볼 거거든. 면접할 때 학생 이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의대 왔는데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독립의사. 아, 진짜 아재 개그 정말. 그러지 말고 저는 후천성 소아 심장질환 치료하는 전문의가 되고 싶습니다. 심장 기형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선천성인지 후천성 이런 거 얘기하자는 얘기야. 그게 테마란 얘기야. 그걸 학생기록부에 보여주는데 어디에 보여주냐면 창체에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요거만 합시다.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 문과인지 이과인지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저 수학 못하니까 문과 아니야 이젠. 이거 3년 전서부터 그랬어요. 문이과 모두에게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에요. 수학 못한다고 문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2022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아니고요. 사회인지 과학인지에 따라서 정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가 조금 더 나으시면 인문계열 쪽으로 생각하시고 과학이 조금 더 나으면 자연계열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학생들이 꼭 그래요. 선생님 둘 다 싫으면 네, 꼭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시험 준비했을 때 어떤 게 좀 더 나아요? 사회 과목 준비했을 때 그게 조금 더 효과가 나오는지 과학이 조금 더 나은지 시험 봤을 때 그렇게 정합시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이 좀 더 나았어 그러면 자연과학인지 공학인지 공학에서도 건축 토목인지 컴퓨터 계열인지 화학 생명인지 산업 계열인지 이 정도만 정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래서 요 정도만 정하셔서 가시면 되고, 요거를, 지우려고. 네. 야, 지워져라. 네. 안 지워지네? 지워졌네.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요, 이런 게 보이면 되는 거야. 경영학과 가서 CEO가 되고 싶다,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런 것보다도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요런 게 보이면 더욱더 좋다는 얘기예요. 학생부에. 그럼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 뭐 그런 것보다는, 실생활의 미시경제와 거시경제에 대한 연구원, 요런 게 더 좋다는 얘기야.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것보다도 청소년 심리 정신의학,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야. 이게 어디 써 있으면 좋다고요? 창체 중에 진로 활동에서 보여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진로 희망 사항이 블랭크 처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게 써 있으면 되는데 언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기록부서부터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진로 탐색을 이것저것 해보시되 여기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가보세요. 거기 가셔서 직업 검색이나 학과 검색이란 메뉴를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 괜찮은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먼저 찾아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아들한테 아들 이건 어때? 요건 어때? 요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그러면서 자꾸 제시해 주시는 게 전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이거 보시고 끄떡끄떡거리시는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자제분들의 진로는 부모님이 책임지시는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 뭐야? 네. 내가 이거 지우는 걸 잘 못해요. 나왔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스타팅 하시기 좋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네이버 카페에서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세종시 교육청하고 힘을 합치셔갖고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뭐 수리통계 분야, 뭐 문예창작, 예술 분야, 아니면 물리, 기계, 자동차, 로봇 분야 막 30개 분야를 다 이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셨어. 정리해놔서 거기에 분야의 특성, 관련 학과는 어떤 게 있고 인재상은 뭐고 핵심 키워드 이게 바로 테마가 되는 것이. 여기서 괜찮은 단어를 찾아보자는 얘기지. 되셨나요? 와 정말 세종시 교육청하고 여기 카페 선생님 정말 훌륭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물론 여기 가셔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제 클라우드에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면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한 폴더가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기록부 테마를 위한 파일 요거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자제분들하고 얘기 나누시고 자꾸 지적 자극을 좀 해주시고 학생들도 이거 학생들 보고 골라. 이거 학생들이 볼 수 있겠어요? 이 깨알 같은 글씨들을 저는 이건 부모님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로 좀 도와주실 거죠? 오케이. 지금 대답하시는 학부모님들 자제분들만 목표하시는 대학교 입학장학금의 축복 있으실지어다.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우리 진로를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게 학업 역량이에요. 이런 것들이 학생기록부에 제대로 잘 표현이 된 친구들이 학업 역량이 있다라고 평가되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제가 적극이라는 거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구분져야 될 게 학업 역량과 능력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대학에서 학업 능력을 본다, 학업 역량을 본다 그랬었는데 이제 학업 역량으로 4월 말에 딱 귀결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종 안내서 그냥 정리정돈 해줬어요. 학업 역량이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학생기록부에 좀 제대로 잘 보이면 되는데 요즘에 뜨고 있는 거 GS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GS 25 말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하면서 메타 인지적 지식 능력을 키울 수 있대요. 그러면서 학업 역량이 점점 더 늘어난대요. 자, 여기서 눈치채셨나 모르겠는데 도대체 능력과 역량은 무슨 차이야? 그렇죠?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능력은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갖추고 계신 거, 지금의 여러분들의 성적, 지금의 여러분들의 지식 상태. 되셨나요? 근데 그걸로 평생 사실 거야? 아니잖아. 우린 점점 더 늘어날 거고 성적도 점점 더 상승할 거고 점점 더 우리의 능력들은 많아질 거고 이 다음에 정말 우리나라를 이끄는 인재가 되고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역량이에요. 아시겠나요? 역량은 생물학적으로 유기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체처럼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경험이 축적되고 자라나는 걸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본단 말이야. 책 좀 읽어라 얘들아. 제발
책 좀 읽으세요. 저도 거의 뭐 중고등학교 때 읽은 책에 가지고 지금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도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특히 중3들 이번 11월 말서부터 2월 말까지 책 좀 많이 읽어둡시다. 독서 현황도 물론 학생부에서 미반영으로 빠졌지만 선생님들이 곳곳에다가 책을 적어주세요. 학생 기록부. 그래서 제가 그 클라우드에 그 수시학습 쪽에 수시정시학습 쪽에 들어가시면 수시학습 쪽에 추천 도서 목록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자제분들 책 한 권씩 읽을 때마다 뭐 5,000원씩 주지 뭐. 저희 아이들 시켰더니 저희 아들들 시켰더니 미친 듯이 읽었었어요. 우리 책 읽읍시다. 그래서 책 읽으시는 것도 중요한 학업 역량이고, 그래서 인터넷에 정리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 블로그에서 정리해 주셨는데 이게 능력이고 이게 역량이래.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의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능력, 경험이 축적하고 변화되고 강화되는 거, 이런 게 역량이래요. 대학에서 이걸 본대요. 자, 무슨 말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한 번 망쳤다고 나 인생 끝났어. 맞아요? 그건 능력이에요. 우린 다음 시험에서 하나 더 맞을 거거든. 되셨나요? 우리 다음 시험에 하나씩 더 맞아 나갈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제가 부탁이 있는데, 아니 자제분들한테 왜 나쁜 얘기 하세요? 야, 너 그따위로 공부해갖고 어느 대학 가려고 그러니? 너 진짜 배 타고 대학 다녀볼, 아니 자제분이 배 타고 대학 다니면 좋겠어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저희 아들들한테 부정적인 얘기는 안 했던 건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랑 저희가 아이들 입시 지도하고 그럴 때마다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괜찮아, 다음 거 잘 볼 거야. 뭐 수능 아니잖니? 다음 거 힘내보자. 그리고 다음 거에서 한 문제 더 맞아왔어. 폭풍 칭찬해 주셔야 돼요. 긍정의 에너지를 심어주세요. 그게 역량을 갖추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고 한 문제라도 더 맞았다면 우리 역량을 갖춘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표 필요하고요. 진로 탐색 노력하시고요. 시간 내에 대한 훈련하시면서 우리 해보자고요. 이런 게 다 역량의 베이스가 되는 거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대입변화에 대한 개요는 제가 설명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간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되, 우리 2009년생들 아마 27년 11월 18일에 수능 보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년 8월 달에 발표가 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하면 고교학점제의 대응으로 학업 역량을 보니까 내신 등급보다 더 중요한 건 추이다. 우리 한 문제라도 더 맞자. 원점수 한 문제라도 더 맞아서 원점수를 끌어올리자. 그게 왜 더 큰 의미가 있는지 뒤에서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의대에 늘어났잖아요. 근데 의대 정원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정말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분위기로 계속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늘어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좀 조금은 더 뭐 지금만큼 이만큼의 인원은 아니더라도 뭐 한 그래도 한 400~500명이라도 늘지 않을까요? 뭐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의대가 최상이기 때문에 다른 과나 다른 대학에도 약간의 좀 여유를 줘요. 그러니까 나는 의대 늘어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너무 갑자기 막 확 늘어나 보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자, 중요한 건 무전공이에요. 무전공은 전공 없이 진학을 하는 거거든요, 대학교에. 그래서 이런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올해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기라던가 2학년 1학기 때 가서 전공을 정하는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싸 잘됐다. 나는 꿈도 없고 진로도 못 정했는데 잘됐다. 나한테 딱이다 막 그러는 거요. 그런 친구들이 전국의 90%예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거든. 진로가 중요한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차별화됩시다. 우리 새로운 전공을 디자인해 보거나 기존 학과를 융합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기자동차 생각하시면 되지. 종합예술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종합예술 또 하나 뭐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전공을 융합해서 만들어 보거나 새로운 걸 만들어 본다. 괜찮아요. 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뭐 초졸이잖아요. 중학생들. 맞지 않나? 고등학교 올라가야 중졸이잖아요. 괜찮아요. 뭐 교수님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아 보이더라도 한번 이런 아이디어로 새로운 전공, 뭐 전기자동차 공학과, 그쵸? 뭐 기존 전공을 융합해 보거나 그런 게 무전공의 차별화 요소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에 요 정도 내신 정도면요. 요게 이제 올해도 작년 같은 경우까지
내신, 의대 가기에 거의 꼬랑지 내신이에요. 이건 9등급제 내신입니다. 지금 9등급제 내신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 아니고요. 그래서 의대 가기엔 좀 꼬랑지 내신이었어요. 근데 을지대학교 의대가 4합6이었거든. 근데 여기가 거의 문 닫은 친구가 이 정도 됐나 봐. 근데 19명을 선발했을 때 이랬거든요. 근데 최저가 4합6이다. 자, 4합6이면은 1122 1113 오. 아까보다 더 어렵다. 3합4보다. 그쵸? 그러니 이 인원수가 올해 4배로 늘었거든요. 자, 요 입결이 뭐냐면 입시 결과입니다. 합격자들의 입시, 학생부 성적. 그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분명히. 3합4도 맞추기 어려운데 4합6을 맞춘다? 거기다 인원수도 늘어났다? 저희가 보기에는 입결 분명히 내려가요. 그래서 올해는요, 고3형들 보면, 막 2점 초반대 되는 아이들도 일반고 기준으로, 3합4 나오는 애들은요, 의대 막 썼어요. 한번 써보자 그러면서. 그래서 얘가 이런 친구가 작년에는 이렇게들 쓰거든요. 의대 2개 쓰고요. 나머지는 다른 과를 쓰는 거야. 그래서 약대도 쓰고 치대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일반 학과도 쓰고 이렇게 해서 섞어서 쓰는 거야. 근데 올해는요. 얘네들이 다 의대를 썼어요. 6장을. 자, 이 의대 6장을 다 썼다라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건 여기를 안 쓴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대 희망이 아닌 친구들한테도 의대 인원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입결이 좀 내려가면요. 그게 다시 원복되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결이 조금 여유가 있진 않겠느냐. 올해의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내년에도 의대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전혀 나는 의대 안 갈 거니까 무관심하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가 최상위권이니까 걔네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은 여유가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전체적인 이슈들 보시면요. 이제 07년생 형들, 고형들이 고3 됐을 때 고등학교 2학년 형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우리 2009년생들 들어갔을 때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들, 핵심 내용들이 조금씩 좀 달라요. 그래갖고 특히나 여기서부터 여기는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쵸? 내신도 바뀌고 수능도 바뀌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 참. 자, 제가 오늘은 08년생들 대상은 아니긴 하지만 정말 이분들 보면 딱해요. 여러분 힘내셔야 됩니다. 화이팅 하셔야 돼요. 진짜 재수하면 힘들어져요. 정말. 매년 재수하면 힘들지만 진짜 힘들어요. 내신도 달라지면서 수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수생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08년생들은 지금 한 780여일 남았거든요. 네.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09년생들은 그래도 재수생들이 좀 많이 줄어들겠지. 그쵸?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요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건 설명드릴 거고, 세특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플러스 저 하나만 더, 창체, 아까 말씀드렸죠? 창체 기록 테마 보여주자고요. 그리고 또, 학습 패턴을 좀 재설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에 대한 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좀 빨리 풀고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는 연습들을 해야 되니까 시간에 따른 훈련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분들이 바로 09년생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우리 고등학교 선택하는 거 후딱 얘기하고 갑시다. 지금 어느 정도 다 선택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면학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 보내시겠죠. 맞지 않나? 그쵸? 근데 면학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 가면 이건 뭐야?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지 내신 받기 쉽지 않다는 얘기지 빡시다는 얘기지. 맞아요? 자, 그쵸? 자, 그리고 진학 실적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그 학교 서울대 몇 명 갔어요? 의대 몇 명 갔어요? 건수 말고 명수로 알려주세요. 막 그런다고. 아니, 의대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가면 우리도 가요? 그건 아니잖아. 진학 실적보다는 저는 더 의미가 있는 게 그 고등학교에서 어떤 전형으로 많이 보내시는지가 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입소문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학 실적 서울대 많이 갔고 의대 많이 갔고 그게 뭐가 중요해. 어떤 전형이 중심인지. 뒤에 가서 고교학점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핵심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학생부를 잘 매니징하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당분간은 조금 더 진학 실적이 좋지 않을까? 상위권 대학서부터 뭐 중하위권 대학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은 전형을 좀 문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뭐 꼭 특목 자사고 가야 훌륭한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자기 거 관리 잘하고 그냥 뭐 내신 관리 그냥 잘할 수 있고 분위기 아니 근데 내신 잘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 내신 받기 좀 유리한 고등학교 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분위기는 좀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막 쉬는 시간에 배드민턴 치고 애들이랑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럴 수 있겠지. 잘하는 친구서부터 못하는 친구들까지 다 있으니까 내신 받기가 좀 수월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자신 있다면 그냥 여기 가셔서 하세요. 거기서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리고 수능 공부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의 성향이 중요하다. 이런 데 가서 나 경쟁해보겠다. 나 진짜 주변 분위기 빡신 분위기 좋아해. 가세요. 가서 경쟁하세요. 근데 난 분위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난 내 것만 잘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여기 가세요. 그래서 일단은 성향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요런 고등학교들을 졸업한 이후에 성공적으로 대입을 마무리한 아이들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성향들이 좀 있더라. 성공적으로 대입을 마무리했다는 얘기는 서울대, 연고대, 의대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목표했던 대학교를 재수하지 않고 한 방에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특목 전사고 친구들은 경쟁심도 좀 있었고요. 진짜 적극적이었고요. 심화학습을 흥미 있어 해갖고 지적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거야. 어려운 거 탁 던져주면 무슨 야수처럼 덥석 무는 거지. 그래서 막 날밤을 새서라도 막 풀 수 있고 막 이런 성향들을 좀 갖추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숙사 생활을 좋아해요. 그래서 야 이거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사니까 천국이구나 이런 친구들. 기숙사에서 밤마다 우는 친구들은 여기 가면 안 돼. 아시겠죠? 그리고 특정 교과가 좀 우수한 친구들, 이런 게 좀 돋보이는 친구들이 여기 가니까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더라. 근데 좀 차분하고 꼼꼼하면서도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야, 내 중학교 때 3년 내내 반장하고 막 학생 회장하고 그랬는데 아니 나 중학교 때 옥동자였는데 여긴 옥동자가 너무 많아. 쟤도 옥동자, 얘도 옥동자야. 그래서 막 내 리더십에 막 스크래치가 생겨. 그러면 여기 가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옥동자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께 의존적이고 내신과 수능에도 좀 조화를 좀 이루고 있다. 그래서 나는 선행학습 별로야.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게 더 좋아. 가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되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뭐 따라가는 거 아니야? 제 개인적인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등학교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특목이나 전사고의 성격도 좀 가지고 있고 일반고의 성격도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 말로 그냥 갓반고라고 하는 고등학교들, 뭐 과중 아니면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들, 뭐 선발권이 있는 고등학교들, 뭐 지역의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들, 저희 아들들도 여기 갔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성격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겁니다. 거기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에 맞는 고등학교 가세요. 그래서 일단은 특목 전사고 가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실기 특기 전형 이런 게 중심이에요. 논술 정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기 가서 내신 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일단 교과와 종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서 가셨으면 좋겠다. 나의 성향과 좀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정리해드리면 왠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듯? 네. 내신 학습 비중이 좀 크고 그래서 학교 수업을 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내신 관리 잘하겠다. 그리고 수능 근데 여기는 수능 최저에 대한 것들은 좀 본인이 조금 더 추가의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수능 관리를 여기서 이렇게 많이 잘해주진 못하는 학교도 많아요. 근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 준비하시라고요. 모의고사 열심히 보시고 모의고사 준비하시는 게 그게 수능 대비하는 거야. 자, 그리고 만약에 활동도 있고 심화학습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선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특목 전사고를 가시면요. 선행 안 하고 들어가시면 진짜 힘들어요. 뭐 자사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도 마찬가지인데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으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난 싫다 그러면은 일반고 보내시면 되고요. 좀 선행도 돼 있고 활동도 돼 있고 난 심화 특히나 어려운 거 난 괜찮다. 그런 거 배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보시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가
특목 전사와 모든 것들의 특징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다요. 여기는 앞으로 좀 진학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단점이 뭐냐면 뭔가 목표의식을 정확히 가지고 나의 진로가 뚜렷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고3 돼서 낙동강오리알 되기 딱 좋아요. 너무 많은 선택권 때문에. 아시겠나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막 우왕좌왕하다가 정말 낙동강오리알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가실 거면 정확하게 목표와 나의 진로에 대한 그걸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솔직히 신설학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젊은 선생님들의 열정 대신에 진학은 약간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힘들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교복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님들 아이들 교복 무시하지 마세요. 야 그냥 괜찮아. 어차피 나중에 활동복이 있는데 아유 엄마 나 쪽팔려서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그런 애들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눈에 가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난 3번이라고 생각해. 그 고등학교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보시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목 전사고는 인풋이 좋으니까 아웃풋도 좋은 건 당연한 거야. 맞지 않나요? 근데 평준화 지역의 그냥 고등학교인데 평준이고 뺑뺑이었는데 그냥 같은 인풋인데 아웃풋이 굉장히 좋다. 그거 학교 선생님들이 영혼육을 갈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진짜 그 학교 선생님들 뵈면 정말 마음이 딱해 나는 진짜 보면 저러다가 진짜 쓰러지시겠다 그럴 정도로. 근데 학생들한테는 좋지 뭐. 감사하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고혈을 먹고 산다. 자,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보시면서 주로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보내는지 그것도 꼭 좀 확인하셔서 정리하면 자유로운 사고를 좀 가져있고 질문도 좀 많은 친구들은요. 좀 엄격한 규율의 학교 가면요. 너무 슬퍼해요. 그러니까 좀 개방되고 자율성이 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학교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선행보다는 학교 공부가 중심이다. 그러면 이런 고등학교보다는 내신 중심의 고등학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에 대한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냥 가셔서 학교장 추천 전형 받으시면 돼요. 솔직히 그게 대학 가기 제일 쉬워. 근데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도 이런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조금 더 신경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부모님의 도움이라든가 리더십 중요한 친구들도 이런 고등학교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다니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로 가시되 수능 관리 잘 하시고. 근데 요 고등학교의 문제는 여기서 내신 망치면 정말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깝깝해져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도 재수생 친구들 내신 5, 1등급인 친구들이 많이 재수하는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 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오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고등학교들이 이런 고등학교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등학교가 제일 나은 것 같긴 한데 이건 제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향 보시고 가자는 얘기고요. 고교학점제 운영체계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들은 뭐 많이 해놓으셔서 제가 뭐 따로 더 설명을 더 자세히는 안 드리겠지만 일단 진로가 중요하다. 그래서 진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관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메인 전형이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미수가 됐다. 대학에서 말하면 펑크, F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는 F가 나오면 그대로 표시가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줌이라던가 공동교육과정이라던가 보충 수업 등을 통해서 다시 이수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I는 표현은 안 돼요. 저기 고교학점제에서는 F가 아니라 I예요. I. incomplete. F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잖아. fail 막 실패자 막 그러니까. 그래서 I로 바꿨는데 I도 썩 좋은 것 같지 않은데 incomplete 약간 모질란. 네. 그래서 아무튼 I는 표시가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08년생 형아들까지 분위기고요. 요게 이제 09년생서부터 대학 수강하는 거랑 똑같아요. 대학 수강 신청하고 똑같아. 그래서 과목들이 쫙 펼쳐져 있고 그것들을 수강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과목을 들을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학에는 학과랑 계열이 있으니까 나에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추가로 더 듣고 싶은 거 듣는 거라.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일단 부모님이 90%는 하는 거다. 그걸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학 수강청에서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메인이고요. 그래서 진로가 중요한 거고요. 창체랑 세특의 기록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능이 약간 범위가 좀 줄어들면서 그리고 킬러 문제도 좀 없어지면서 최상위권을 변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예측해보면 뎁스가 좀 얕아지니까 최상위권끼리의 경쟁이 좀 차별화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대학별 고사가 좀 강화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예요. 면접이나 논술이. 그리고 수능 최저도 조금 더 늘지 않겠느냐. 올해 입시보다도 내년에서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게 조금씩 늘었어요. 또 조금씩. 그래서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대학들이 살짝 늘고 있으니까 자, 결론. 수시와 정시는 같이 가는 거다. 되셨나요? 수시와 정시를 나누시지 마라. 특히나 우리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이 2학년이 뭐야? 1학년만 끝나고 나면 그냥 나 내신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할래. 남자는 정시지 막 그러면 그럼 여자는 뭐예요? 난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우리 재수생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마지막까지 내신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이 수능도 잘 봐요. 개념을 깊이 공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나누지 마세요.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3 친구들이 항상 매년 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정시 올인이고 자긴 정시러래. 그랬는데 8월 달에 애들 원서 접수하는 거 막 그래요. 돌아다니다 보면 선생님 저 학종 하나라도 쓸까? 논술이라도 야 너 정시러래매. 그러게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상황이 아니면 함부로 올인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라는 건 뭐냐면 뭐 중학생들한테 벌써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격차가 너무 크면 그러면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막 3등급 이상씩 벌어지지 않는다면 같이 가시는 게 맞아요. 논술이라도 하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건 나중 일이니까 일단 우리 수시 정시를 나누지 말자는 얘기를 잊지 마시고요. 자, 교육과정 보시면요. 이게 2022 교육과정이에요. 제가 일단은 국어, 수학, 탐구만 좀 했는데 엄청 많죠? 네, 진짜 과목이 어마무시해요. 아니 도대체 세계 시민 지리와 한국 지리 탐구와 여행 지리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뭐 지리가 이렇게 많아. 왜 세계 시민이 지리를 알아야 되지? 네, 난 모르겠어. 나는 근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되냐 이 얘기야. 지금 중학생 아이들이 알기보단 나는 부모님이 먼저 탐색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거기다가 클라우드에 올려놨는데 이 고교학점제 폴더에다 넣어놨나 보다. 거기에 보면 대구시 교육청하고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 과목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을 정리를 쫙 해놔갖고요. 한 150페이지 정도 돼요. 그걸 친구들한테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읽어보셔야 돼요. 도대체 이거랑 이게 무슨 차이지? 그걸 아이들한테 씹어서 넘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그 중요하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저도 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자꾸 그래야 우리가 이걸 잘 선택하면요. 자기 주도성에서 점수를 받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들이 해주신 거지만 나는 이거 대학에서 잘 줬다고 생각해. 부모님의 도와주심에 따라서 아이들은 자기 주도성이 생긴다. 그리고 자신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많은 거, 특히 여기 파란색 과목들 이런 거는 절대평가거든요. 요거 빼고는 다 상대평가야. 그래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같이 해요. 얘만 A, B, C, D, E로만 표현되고요. 나머지는 다 등급도 나와요. 1등급, 2등급도. 그래서 이렇게 과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획표 만들려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하라 그랬잖아. 수첩 이용해서 자꾸 메모하라고, 포스트잇 쓰라고. 벌써 어떤 고등학교는 이런 거 시키고 있잖아요. 딱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하고 며칠 날 했었고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뭘 했었고 내가 느낀 건 뭐고 막 그런 거를 간단하게 계속 메모하고 있는 거야. 이거 저희 학교는 없어요. 그냥 조그만 수첩 있으면 돼요. 수첩 가서 문방구 가서 사면 돼. 아시겠죠? 다이땡 동네에 다 있잖아요. 다이땡 아시죠? 네. 그러니까 조그만 수첩으로 이렇게 해서 메모를 자꾸 습관화하셔라. 그런 것들. 그리고 선택 과목이 많아갖고요. 수능에도 변화가 일단 예상되지만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약간 기본 자격화될 수도 있어요. 뎁스가 얕아지니까. 아니면 그걸 가지고 조금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내년 모의고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우리 수능 최저와 대학별 고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목들 보시면 요 대학들의 연구보고서에 나왔던 건데 일단 고1 때, 고2 때
고2, 고3 때 하는 건데 그냥 딱 정리해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요건 특목 전사고에서 많이 중점적으로 하실 것 같아요. 일반고에 가면 융합 선택을 중점적으로 좀 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 진로는 뭐냐면 심화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뎁스 있는 거, 그리고 융합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여기서 한 과목에서 배운 걸 가지고요. 다른 과목이나 실생활로 적용하거나 확장하거나 응용하는 걸 융합이라고요. 융합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배운 걸 적용해 보는 거예요. 다른 과목으로 확장시켜 보는 거예요. 실생활에 응용시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만약에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배웠다. 그러면 사회문화에 나오는 통계 자료들을 분석해보고 그런데 활용해보는 거. 미적분을 배웠다. 물리의 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해서 한번 활용해봤다. 그래프로 활용해봤다. 그게 융합이에요. 그래서 특목이나 전사고를 생각하신다면 진로의 이 심화 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일반고를 그냥 가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지역 명문고라던가 그런 학교까지 포함해서 거기서는 융합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입 기반으로 고교 선택하셔서 하실 때 제가 장단점들을 좀 정리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반고에서는 융합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한다는 고등학교들은 융합이나 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특징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목 전사고 쪽에서는 아무래도 심화 진로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셔라. 그리고 특목이나 전사고 가시면 내신으로 대학 갈 생각은 하지 마셔라. 무슨 얘기예요? 아, 괜히 여기 와갖고 내신 다 망쳐서 난 대학 강의 틀렸어. 어떻게 그러지 마시라고요. 모르고 가셨어요? 거긴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시되 특히 일반고 가셨는데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로 그냥 가셨는데 내신 망치시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추 받으시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 성적이 안 좋은데 가서 또 내신 거기 가서 또 내신 망치 자꾸 그런 생각하세요. 학업 역량을 본다고 점점 올라갈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중학교 때 성적 하나도 안 중요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다고 중학교 지금 1, 2학년 친구도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 탄탄하게 기초 닦아 놓으셔야 돼요. 영수. 자, 그래서 내신 모양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내신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쫙 정리를 해놔서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거고요. 구간도 9등급제 구간이 5등급제 구간으로 바뀌는 거고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같이 병기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신이 아무래도 등급 자체의 의미가 약간 약화되니까 내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약간 약화되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학추랑 지역인재 같은 걸로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4%까지 1등급 주던 걸 10%까지 1등급을 주니까 1등급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등급보다는 더 의미가 있는 게 내신 원점수다. 이걸 바로 뒤에 가 설명드릴 거고요. 대충 감 잡으셔야 될 게 지금 9등급제에서는 3등급 때 중반 정도까지 이제 웬만한 그러니까 주요 국공립대학교 이상의 대학들을 수시로 가거든요. 그걸 계산해 보면 대충 2등급 때 중반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중초반이지, 그치? 그러니까 2.5, 2.4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고요. 이런 거 없어진대요. 없어지니까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점수도 이제 아예 안 쓰고 표준 편차도 안 본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보세요. 이게 기존 거 2015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등급제로 이렇게 했던 걸 이제 5등급제로 하고 그다음에 A, B, C, D, E도 다 표현되고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더 단순화시킨 건 사실이지. 여긴 A, B, C, D, E 이건 A, B, C고 막 복잡했거든. 근데 아무튼 요게 표현되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뭐 상관없지 않나라고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의미는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 봐야 좀 알긴 하겠지만 전혀 무관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 좀 복잡하니까 우리 넘어갑시다. 자, 이거를 봅시다. 지금 등급 구분을 이렇게 해놨는데 기존의 9등급제로 하면요 여기까지 이렇게 100%가 되는 건데 5등급제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이 좀 편하게 하려고 100명 기준으로 좀 했거든요. 전교생 100명 기준으로 하면요 지금 9등급제로 하면은 4% 그러니까 4등까지가 1등급인 거야. 근데 5등급제로 하면 10등까지가 1등급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수능은 여러분들 수능은요 요렇게 돼. 9등급제 그대로 가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요게 수능, 요게 내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08년생 형아들은 요게 수능, 내신 이렇게 된다. 되셨죠? 오케이. 근데 제가 요걸 보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 3등급 정도 내신 성적이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까지가 일단 주요 국공립 이상의 대학, 수도권에 있는 대학까지는 가더라. 그런 걸 대충 퍼센티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누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한 2등급 중반대 정도는 돼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등급 중반을 넘어서면 쉽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그 정도 되면은 한 전교에서 한 요동 등수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된 게 내신을 완화시켜주고 내신 경쟁을 좀 완화해줬다라고 볼 수 있나? 어차피 등수 싸움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잘 들으세요.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여기 보세요. 9등급제에서 4등까지 1등을 준다. 이거 뭘로? 내신 시험을 봤더니 100점 만점으로 한 92점 받은 아이까지가 전교 4등이었어. 100명 기준에서. 딱 4%였어. 그럼 92점이 1등급 컷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4%까지가 92점이었다고 쳐요. 9등급제에서. 자, 이렇게 됐는데 5등급제에서는 10%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자, 이 원점수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아무래도 아이들 10명까지 1등급을 주니까 4등까지 1등급을 주는 것보다 내려가지 않을까? 1등급 컷이? 그래서 만약에 80점 정도까지가 1등급이다. 이렇게 분명히 내려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판단하기에 이때 1등급의 그 체감 1등급과 요때 1등급의 체감 1등급이 같겠어요? 이때는 100점서부터 92점까지가 1등급, 8점 정도 차이니까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는 100점서부터 80점 정도까지만 20점 정도까지가 1등급이니까 아마 체감 1등급이 다를걸?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강남권에서는 100점 안 나온대. 아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다고 고등학교 가서도 잘 받을, 특히 영어 겁나 어려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영어 쉽지 않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 대학에서 100점짜리 1등급과 80점짜리 1등급을 같이 보겠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점짜리 1등급과 80점짜리 1등급은 다르게 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점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내신 등급보다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이냐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건 내신 원점수다. 자, 내신 원점수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100점을 받으려고 애쓰셔야 된다. 1등급을 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82점 받았으면요 다음 시험에서 90점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내신 경쟁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신 것 같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한 문제 싸움으로 더 해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넌 정말 너무 힘들다. 왜 이러지? 왜 자꾸 건드려갖기 어렵게 만들지? 근데 또 다른 생각하시면요. 다음 시험에 한 문제 더 맞으면 효과가 있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 문제 더 맞으려고 애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한 문제 더 맞았으면 좋은 기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 일단은 전체적인 평균 등급보단 일단은 나의 원점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지필과 수행평가 다 중요하다. 창책 기록도 중요하다. 세특도 중요하다. 행특도 중요하다. 수능 최저 중요하다. 대학별고사까지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 등급보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와, 더 힘들어지는구나. 이제 한 문제 더 맞아야 되는구나. 한 점 차이, 그 한 점을 더 맞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어요? 성적이 좀 안 좋으면 우리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거에서도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어차피 나라에서 정한 거는 어쩔 수 없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기회가 조금 더 다양해지는구나.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면 되는 거구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표를 보시면요. 지금 요렇게 된 게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도 미기재되고 이제 과목 평균만 나오고 석차 등급도 5등급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몇몇 과목은 등급 아예 안 나오고 이렇게 절대평가로 요거만 되기도 하고 아니면 패스냐 아니냐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아무래도 얘네들의 역할이 좀 커지겠지. 그리고 또 요거의 역할이 좀 커지겠지. 근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다 또 내신 원점수가 또 중요하다. 내신 원점수 한 문제라도 더 맞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랑 친한 선생님이긴 한데 저랑 그냥 편한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그럼 원점수 중요하고 평균 중요한 거네? 그럼 평균이 좀 높은 학교들이 조금 더 좋게 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래서 맞죠? 그랬더니 그러면 바로 무슨 얘기 나온지 아세요? 그러면 내신 문제를 쉽게 내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예요 그랬지. 왜? 문제가 뭐냐면 수능은요. 만점자가 만약에 11%가 나왔어. 11%가 아까 2등급 컷이었잖아요. 그러면 다 1등급을 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만 틀리면 2등급이 아니라 3등급까지 떨어지는 거야. 2등급 컷이 11%인데 2등급이 다 날아가 버린 거지. 만점자들 때문에. 그래서 2등급, 11%까지 그냥 다 만점을 1등급을 줘버리는데 하나만 틀리면 3등급이 되는 거야. 근데 내신은 달라요. 내신은요, 만점자가 11%까지 나왔다 그러면, 11%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 학교는 1, 2등급이 없어져 버리고 다 3등급 수업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내신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매니징하면서 평균을 관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입시를 좀 어느 정도 고민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학교 평균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신을 무조건 쉽게 내면 안 되는 거야. 내신 시험이 쉬운 게 썩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강남권에 계신 분들 계시면 내신 시험 어렵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잘 조절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참고하시되 원점수 추이 중요하다.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학생부 개선사항이고요. 요게 이제 학생기록부 재구조화가 여기서부터고요. 그래서 05년생서부터 시작된 거고요. 여기 빨간색이 다 빠져나간 거고, 미반영은 선생님은 적어주시는데 학교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블랭크 처리가 돼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독서도 미반영, 진로도 미반영. 그래서 제가 진로가 미반영이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창체의 진로 활동에서 학생기록부 테마 보여주자고 했고 이렇게 많이 빠져서 대학에서는 그래서 성적이 향상되는 게 중요하다고 몇 년 전서부터 얘기한 거야. 그래서 고교학점제 때문에 앞에 1학년, 2학년 뭐 전에 이제 지금 3학년도 마찬가지 거의 뭐 05년생 형들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성적 추이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기록부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제가 빨간색 처리해 왔고 저 빨간색 글자 중에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일 자주 보이는 글자 뭐? 적극.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이 적극적인 친구들이 어떤 친구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적극적인 친구들을 알면 우리 따라하면 되는 거잖아. 대학에선 적극적인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 적극적이다라는 친구들이 학생기록부에 어떤 단어가 자주 보이냔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토론 발표요. 토론 발표라는 단어가 자주자주 보이는 아이들이 적극적인 아이들이구나. 그럼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요. 토론 발표 열심히 하시는 게 맞는 거야. 아시겠나요? 근데 제가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인데 여학생들의 수시 탈락률 1위 요인이 수능 최저래요. 남학생들의 수시 탈락률 1위가 뭔지 아세요? 면접이래요. 남학생들 말도 더럽게 못해. 평상시 친구랑 잘하다가 교수님 앞에 가면 막 쫄아갖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토론 발표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면접 준비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학교 가시면 토론 발표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는데 근데 토론 발표가 전체 모든 전교생애들한테 기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지? 그랬더니 학교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토론 발표만 가지고 개인적으로 토론 발표하면 안 돼요? 아니 따로 친한 친구들하고 좀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개별적인 토론 발표하면 안 돼요? 금지예요? 아니래. 학교에서 적극 권장한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머리 씁시다. 토론 발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 맞는데 그게 학생부에 등재가 돼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사전 컨펌이 먼저인 거야.
아시겠나요? 담임선생님한테 사전 컨펌을 받으시고 시작하시면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어.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머리를 쓰세요. 그래서 선생님 다 했으니까 써주세요.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 컨펌 받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또 하나 시간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성격상 토론 발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런 아이들은 적극성을 어떻게 표현하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야 돼. 되셨나요? 제가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방법 대놓고 알려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시고 독서하거나 논문을 뒤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 얘처럼 논문을 뒤져보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한 액션.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하거나 논문을 뒤져봐서 결과물 만들기. 되셨죠? 그게 바로 적극적인 학생들의 학생부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제대로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최근 이제 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입시는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2009년생들의 입시 때문에 지금 뭐 05년생, 뭐 06년생 뭐 다 적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결론 말씀드리면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하거나 논문을 뒤져봐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자. 이 결과물의 퀄리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증빙이에요. 그래서 결과물을 아름답게 만드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자고요. 그 시간에 공부하시라고요.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대학별고사 준비하자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쪽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논문을 뒤져보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자고요. 결과물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별고사는요. 논리력이에요. 뒤에 가서 알려드리겠지만 논리력이 첫 번째 채점 포인트야.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 논리력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논리적인 능력이죠. 그럼 자기주도성은 자기가 주도하는 성질? 귀여워. 진짜. 그러니까 문해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력은 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 능력. 아시겠나요? 자세한 설명 능력이 바로 논리력이에요. 그걸 키울 수 있는 방법도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건축학 가고 싶은 친구겠지? 그 친구가 이렇게 역학 시스템에 대해서도 하고 물리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교사의 질문에 답도 하고 학습지도 정리하고 높은 수업 참여도를 보여준다. 여기까지가 바로 학업태도 우수에서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학업태도 점수를 받았지. 거기다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교사에게 질문도 하고 요게 바로 지적 호기심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호기심이 뭐니? 호기심? 네. 제가 글씨 못 쓴다고 했잖아요. 네.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학생기록부가 많이 써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올디한 패션이에요. 평가자가 지친대요. 그러니까 딱 3-4줄 써 있어도 써 있을 것만 써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특 경쟁하지 마세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대단하고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야 중졸이야. 영재고랑 뭐 국제고 뭐 전사고 몇 군데 이런 데 말고는 대단하고 특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방식, 공식대로만 가죠. 그 공식이 뭐야?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 학생 기록부가 썩 좋은 학생 기록부가 아니야. 왜냐하면 건축과한테 물리는 엄청 중요한 과목이에요. 연계된 과목이라고요. 근데 이 좋은 지적 호기심을 너무 손쉽게 해결하고 있잖아요. 손 들고 질문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탐구 역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목이면 상관없어. 건축과한테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에서 이랬다면 뭐 그럼 괜찮아 열심히 했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건축과한테 물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하거나 논문을 뒤져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 결과물로 여쭤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건축가한테 물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컴퓨터공학 가면 수학이나 물리겠지. 그쵸 여러분? 의대라면 수학이라던가 생명과학이라던가 화학이겠지. 이해되셨나요? 경영학과라면 수학이겠지. 근데 이 모든 과목들에서 중요한 과목이 일단 영어란 말이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일단 영어는 기본 베이스로 깔아 놓으시고 나셔서 자기의 이렇게 진로와 연계된 과목에 대해서는 꼭 이걸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선생님 만약에 무전공이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 아무 과목이나 상관없어요. 문이과를 넘나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꼭 관심 있고 주력하는 과목에서는 이걸 꼭 보여주시는 게 좋겠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능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기존하고 뭐 달라지는 거는 범위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과목에서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는 2학년 때 과목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1학년 때 과목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가지고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요거 교과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걸 내용을 보니까, 1학년 때 거라 쉬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과목을 약간 넘나들어요, 막. 물리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막 화학, 심지어는 막 요런, 여기 사회 과목까지도 막 왔다 갔다 하면, 뭐야. 여기 전체 범위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을 시험에 출제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다 배웠다고 가정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융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변별력을 잃을 것 같지는 않아. 그래도 하지만 아무튼 뎁스는 좀 얕다라는 거. 그래서 대학별 고사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그 얘기였고,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교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제 당부는 내년 3월달 모의고사 보니까 우리 이번 방학 동안에 기출문제 좀 열심히 풀어봅시다. 4개년. 그래서 모의고사 시간처럼 하시고요. 지금 아직까지 내년 3월 달 얘기라 잘 모르겠는데 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지금은 등급만 나왔어요. 지금 08년생 형들까지는 저게 수능 범위가 아니어갖고 등급만 나왔는데 여러분들 때는 수능 범위가 돼서 이게 다시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라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발표를 안 해주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 하면 국어 수학만 점수가 나와요. 국어 수학만 100점씩 점수가 나와서 200점 만점인데 여러분들 때는 저것도 탐구까지도 점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00점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아무튼 절대평가는 이렇게 됐었고요. 수능 등급 이렇게 아까 그 지금 형들 내신하고 똑같이 9등급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이렇게 시간 정해서 문제 풀어봅시다. 모의고사 준비하고 갑시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 잘 봅시다. 11월서부터 2월 말까지 중3 친구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한 3-4달 논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대입을 준비한다. 우리 수험생이다. 라고까지는 좀 부담스럽겠다. 우리 3월달 모의고사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모의고사 풀면서 방학 때 좀 알차게 보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충 등급은 제가 개략적인 등급 배치표 그냥 만들어 봤거든요. 수능 등급으로.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등급이면 요 정도 간다. 여기 왼쪽이 문과고요. 오른쪽이 이과 거다. 그래서 기출 풀고서 보면 거기 원점수 채점해 보시면요. 원점수 몇 점이 몇 등급이다. 그런 건 인터넷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배치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서 대충 어느 정도는 가겠구나. 그때마다 확인하시고 순서는 국수, 영, 탐 순서입니다. 탐구 한 과목으로 해서 통합사이건 통합과학이건 자 대충 요 정도 성적이면 요 정도 정시로 해볼 만하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도 정시를 베이스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요 정도 건대 정도까지 고려해보지만 의대가 늘어나서 저희 올해는 조금 더 높이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도 정시 베이스로 움직인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제 마지막 당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기출문제 푸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유튜브에도 찍어놨으니까 오늘 여기선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시험 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어차피 뭐 가서 보실 거니까 보시되 이렇게 시험 보시는데 시험지 사이즈로 하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안점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거든. 여러분 우리 요거 좀 합시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1교시가 국어예요. 국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지문도 아주 힘들게 내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제 당부 우리 아침마다 국어 문제 풉시다. 아침에 20분씩 그냥 간단하게 국어 문제 풀면서 아침에 국어머리 훈련합시다. 그냥 굳은살을 배기게 합시다. 저랑 내기에 국어 성적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아침마다 무조건 어떤 아무 문제집이나 상관없어. 한 지문 2개 정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20분 동안 시간 정해놓고 국어 문제 푸시고요. 수학은 실수 줄이는 게 엄청 중요해요. 실수만 줄어들어도 몇 문제 더 맞아. 나중에 고등학교 가갖고 아이 나 진짜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실수는 하지 맙시다. 그러려면 깨끗한 연습장, 실수 노트, 그리고 두 줄 풀고 체크하는 연습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수 줄이는 거 우리 연습장 좀 이렇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연습장 이렇게 쓰면요 계산 실수 막 여기다 풀고 저기다 풀고 여기다 풀었다 저기다 풀었다 답은 여기다 썼다가 이러면 실수 엄청 많아요. 근데 내가 이 친구한테 연습장 깨끗이 쓰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그날서부터 이렇게 썼어요. 그래갖고 깨끗하게 문제를 풀이하기 시작한 연습했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쓰면요 저도 좋은 건 아는데요 이거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시간 오래 걸려요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한 달만 연습하시면요 이건 가속도라는 게 붙어요. 점점 더 빨라져요. 이게 훨씬 더 빨라져요. 연습장, 책, 시험지에 깨끗하게 푸는 연습하세요. 그래야 실수 줄어듭니다. 부모님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잔소리 하세요. 남은 기간 잔소리 하셔야 돼요. 잔소리 해도 안 하고 그냥 싸워도 괜찮아. 그 대신에 이런 거 보여주면서 싸우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연습장 깨끗하게 쓰시면 한 달 만이면 훨씬 더 속도 빠르고요. 이러면 계산 실수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논술이에요. 아시겠나요? 다른 친구가 내 이 풀이를 보면서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논술이에요. 이게 바로 논리력이에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연습장 깨끗하게 풀고 책에다 풀 때도 깨끗하게 풀고 시험지에다 깨끗하게 푸는 연습이 바로 논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걸 면접, 심층구술 면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장 깨끗이 쓰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실수 노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험에서 봤을 때는 내가 스몰 B 제로로 봤거든?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제로 B야. 이건 내가 거꾸로 봤거든. 근데 일부러 이렇게들 쓰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실수를 유발시켜요, 여러분들. 일부러. 이건 치사한 게 아니에요. 시험 출제하는 하나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뎁스가 얕아지게 되면 깊이 있는 개념, 어려운 개념을 활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이런 거에 스킬들을 많이 쓸 거란 말이야. 우리 실수 줄이셔야 됩니다. 실수했어. 넘어갈 게 아니에요. 낚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노트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두 줄 풀고 체크하고 그 다음 거 풀고 두 줄 풀고 체크하고 그 다음 거 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수가 많이 줄어든대요. 실수만 줄어들어도 이거 실수가 몰라서 못 푼 게 아니라 유발시키는 거에 낚이는 거니까 그런 것만 줄어들어도 우리 점수 많이 올라요. 아시겠죠?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우고 계시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하루에 40개, 50개씩은 외워야지. 더 외우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잊어버려도 반복하면서, 영어 특히나 강남권의 영어 내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마무시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준비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것들, 실생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좀 메모 좀 해두시면 나중에 논구술에도 많은, 특히 국어, 비문학, 독서 지문, 거기에도 도움 많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탐구 공부 어릴 때서부터 열심히 해두셔야 국어, 독서 지문 해석 잘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어릴 때부터 준비하시는 게 탐구는 나중에 공부해도 되지 그거 아니에요. 같이 가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잔소리 드리지만 특히나 수능 패턴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거 우리 평상시 연습합시다.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QCP 훈련하자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훈련하면서 무조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서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해뒀다가 시험 때 가서 써먹읍시다. 평상시에 이 연습을 해야 시험 때 가서 써먹을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QCP 연습하면서 평상시 문제 풀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그래서 시험 때 가서 써먹으면 그래야 성적 잘 나온대요. 여러분들 속상하잖아.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성적 안 나오 물론 성적이 다는 아니지만 성적 안 나오면 속상하잖아요. 평상시 훈련합시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이런 연습들을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 때 가서 본격적으로 써먹을 수 있대요.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고 정말 한 번에 합격하길 바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시는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도와주실 거니까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들 분명히 나오실 거고요. 우리 목표하는 대학교 재수업계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